이번 시간에는 우주 관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천문 관측의 역사를 알아보고 우주 관측의 혁명을 불러온 망원경, 사진기술, 검출기 기술에 대해 알아본 다음 현대의 우주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 연구는 관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 관측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관측기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최초의 관측 수단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눈을 통한 관측을 돕기 위해 방향이나 각도를 재는 간단한 도구를 비롯하여 각종 기계장치가 이용되기도 했지만 맨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발명된 망원경은 우주 관측의 혁명을 불러왔고 19세기 말에 등장한 사진기술과 20세기에 발전한 검출기술은 또 다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대기 바깥으로 관측 위성을 띄우고 전파로부터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의 전 영역에 걸쳐 관측하고 있으며 가까운 행성에는 탐사선을 보내 직접 탐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문 관측의 역사, 망원경 관측, 천문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천문 관측을 시작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나 이집트와 중국의 농경민족들은 일찍부터 태양과 행성 그리고 달의 움직임이나 별자리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천문 관측과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의 천문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천문 관측을 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달의 위상 변화를 관찰하여 독수리의 배 조각에 그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는 천문대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천체 관측이 활발히 행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신건이 천문학자였고 신전이 천문대였습니다. 바벨탑도 천문대였으며 그 꼭대기에서 신관이 전체를 관측했다고도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천문학은 고대 그리스로 전해져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는 로스의 천문대를 세우고 당시로서는 놀랄 만큼 정확한 전체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는 별의 등급을 정하고 항성 목록을 만들었으며 최초로 춘부침의 세차 운동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이후 유럽의 천문학은 실정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고정된 종교사상과 점성술에 빠져들면서 정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건세로 접어들면서 유럽은 인쇄술의 발명과 종교개혁, 항해술의 발달 등 르네상스의 기운에 힘입어서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코페르니쿠스의 시동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근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은 바로 덴마크의 티코 브라헤입니다. 그는 1576년에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벤섬에 천문대를 세우고 천체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목재이던 관측 장비를 금속재로 바꾸고 천구이, 육분이, 백면 4분위 등을 제작하여 관측에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천체 관측이 행해져 왔습니다. 한나라 때는 혼천이가 만들어져서 천체 현상을 예보하기 위한 관측에 사용되었습니다. 원나라 때는 중앙아시아에 마라게 천문대를 세웠고 1280년에는 북경 천문대를 세워 관측을 하였는데 이때 사용되던 관측 장비는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유럽에서 사용되던 것보다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1420년경에는 명나라 때 사마르칸트에 천문대가 세워졌는데 이 관측기기나 관측 결과가 유럽으로 전해져서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 천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체 관측은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선덕여왕 때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를 세우고 천체 관측을 하였고 고구려 백제 등에서도 일식, 해성, 행성 등을 관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도 천문관측이 활발히 행해져서 일식을 비롯하여 오행성의 운행과 객성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성은 풀어 쓰면 손님별이라는 의미인데 새로 나타나는 별, 즉 초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 흑점과 성변, 일월변 등을 관측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운관을 세우고 천체 관측을 하였으며 특히 세종 때에는 경회루 북쪽에 돌을 쌓아서 간이대를 만들고 간이, 혼천이, 앙부일영 등의 관측기구를 설치하고 천체 관측을 하였습니다. 천문 관측의 역사, 망원경 관측, 천문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초에 발명된 망원경은 우주 관측에서 엄청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천문학 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망원경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망원경은 제작 형식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원경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망원경의 성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망원경을 천체 관측에 도입한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는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구경 38mm, 초점 1280mm인 배율이 32배인 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의 위성과 태양의 흑점, 금성의 위상 변화, 달 표면의 크레이트 등을 발견하고 이를 책으로 저술하여 지동술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망원경은 오늘날 아마추어의 것보다 빈약한 것이었지만 천문학 혁명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천체 망원경의 한 역할은 우주 관측 능력을 확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근대 천문학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망원경의 주된 성능은 흔히 이제 확대 관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계에 같이 있기 때문에 확대 관측이 가능하지만 별의 경우에는 거의 확대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망원경은 확대하는 능력보다는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분해능을 높이는 것인데요. 분해능이라는 것은 가까이 붙어있는 물체를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능이 좋을수록 가까이 붙어있는 물체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별은 백조자리에 있는 알비레오라는 이중성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둘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물체를 떼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직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광력은 이제 빛을 모으는 능력이 되겠는데요. 이 직광력이 좋을수록 상이 더 밝게 보입니다. 상의 밝기는 망원경의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망원경의 주경이 클수록 직광력이 높아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이제 동공이 있는데 이 동공이 밝을 때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동공이 커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빛을 더 많이 통과시키기 때문에 눈으로 어두운 쪽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망원경도 렌즈도 일종의 동공의 역할을 합니다. 렌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그 별로부터 오는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별을 관측할 수 있게 되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10등급 이하의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광력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두운 성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하늘에 보이는 이런 성운들은 망원경을 볼 때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성운들을 관측할 때 망원경을 이용하면,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는 사진 기술을 이용하면, 사진수를 이용하면 장시간 또 노출할 수 있으니까 어두운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보통 이제 수십만 광년 이렇게 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제 망원경의 직광력이 높으면 이런 어두운 전체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망원경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경통, 가대, 그리고 삼각대로 구성이 됩니다. 경통에는 보조망원경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조망원경은 배율이 낮은 망원경으로서 주망원경은 배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를 직접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조망원경으로 찾으면 같은 시야에 이 주망원경에서 볼 수 있도록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17세기 초에 발명된 망원경은 우주 관측에서 엄청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천문학 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망원경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관측하는 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망원경은 제작 형식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원경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망원경의 성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경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가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반사굴절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굴절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절망원경은 주경이 렌즈로 되어 있는 망원경입니다. 굴절망원경 중에 가장 큰 망원경은 시카고 천문대에 있는 여키스 망원경입니다. 이 여키스 망원경의 이 주경의 지름이 1m입니다. 이 굴절 망원경은 1m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렌즈가 이제 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주경이 볼록 렌즈이고 장점은 상이 선명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값이 비싼 편이고 색수차가 있어서 크게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초점 방식에 따라서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갈릴레이식은 대물렌즈가 또 볼록렌즈고, 대물렌즈는 볼록렌즈고 저반렌즈는 오목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식은 저반렌즈도 볼록렌즈를 사용합니다. 장점은 갈릴레이식은 상이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플러식은 도립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광원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실상이기 때문에 상이 더 선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갈릴레이식은 이제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케플러식은 시야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반사 망원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주경이 오목거울입니다. 이 망원경의 뒤쪽 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이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붙어 있는 이 십자 모양은 여기에 거울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사망원경은 주경이 오목거울이고 이 뒤쪽 편에 이제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색수차가 거의 없고 직광력이 뛰어나고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이 거울을 크게 만들어도 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굴절 망원경의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렌즈가 놓여 있으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세우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렌즈가 아래로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렌즈가 커지면은 휘어지는 문제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보관과 좀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이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사망원경은 초점 방식에 따라서 뉴턴식, 카세그랭식, 쿠데식, 프라임식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사망원경은 이제 뒷면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 거울에 비친 상을 이제 이 거울을 이용해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접안경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뉴턴식은 이제 이 옆면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제 접안 렌즈를 붙이는 식이고 카세그랭식은 뒷면에 이제 거울에 구멍을 뚫고 이쪽에다가 접안 렌즈를 붙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쿠데식과 프라임식 등 외에도 또 많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뉴턴식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만들어지면서 카세그랭식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점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망원경들은 전부 반사 망원경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주경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망원경은 이제 팔로마산에 있는 헤일 망원경입니다. 1948년에 이제 건설이 됐고요. 20세기를 주름 잡던 유명한 망원경입니다. 이 헤일 망원경은 이 밑에 이제 주경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그리고 이 위쪽이 이제 앞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것을 망원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동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바루 망원경입니다. 주경이 이제 8.3m가 되는 큰 이제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렌즈에 이제 거울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보이죠? 이것이 거울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반사 굴절 망원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사 굴절 망원경은 이 뒷면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앞면에도 이 보정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수하게 만든 보정판인데 이 반사 망원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비스듬하게 오는 빛에 대해서 이제 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판을 붙인 것이 반사 굴절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자, 반사 굴절 망원경은 이 뒷면에 이제 주경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정판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렌즈와 거울을 모두 사용하여 만든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장점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 굴절 망원경은 초점 방식이 슈미트식과 막스토프식, 해밀턴식, 베이크 슈미트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슈미트식을 예를 들면은 주경이 있고 그 앞에 보정판을 붙였는데 이 보정판이 이제 두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오는 빛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보정판의 모양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스토프식은 이제 이 보정판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초점 방식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슈미트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가대에 따라 망원경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대에 따라서 크게 경희대식과 적도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발명된 망원경은 우주 관측에서 엄청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천문학 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망원경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망원경은 제작 형식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원경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망원경의 성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관측의 역사, 망원경 관측, 천문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굴절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주경이 렌즈로 되어 있는 망원경입니다. 굴절 망원경 중에 가장 큰 망원경은 시카고 천문대에 있는 여키스 망원경입니다. 이 여키스 망원경의 이 주경의 지름이 1m입니다. 이 굴절 망원경은 1m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렌즈가 이제 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주경이 볼록 렌즈이고 장점은 상이 선명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값이 비싼 편이고 색수차가 있어서 크게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초점 방식에 따라서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갈릴레이식은 대물렌즈는 볼록렌즈고 저반렌즈는 오목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식은 저반렌즈도 볼록렌즈를 사용합니다. 장점은 갈릴레이식은 상이 똑바로 서 있는 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플러식은 도립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광원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실상이기 때문에 상이 더 선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갈릴레이식은 이제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케플러식은 시야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반사 망원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주경이 오목거울입니다. 이 망원경의 뒤쪽 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이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붙어 있는 이 십자 모양은 여기에 거울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사 망원경은 주경이 오목거울이고 이 뒤쪽 편에 이제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색수차가 거의 없고 직광력이 뛰어나고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이 거울을 크게 만들어도 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굴절 망원경의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렌즈가 놓여 있으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세우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렌즈가 아래로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렌즈가 커지면은 휘어지는 문제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보관과 좀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이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사망원경은 초점 방식에 따라서 뉴턴식, 카세그랭식, 쿠데식, 프라임식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사망원경은 이제 뒷면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 거울에 비친 상을 이제 이 거울을 이용해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저반경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뉴턴식은 이제 이 옆면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제 저반 렌즈를 붙이는 식이고 카세그랭식은 뒷면에 이제 거울에 구멍을 뚫고 이쪽에다가 저반 렌즈를 붙이는 식입니다. 그리고 쿠데식과 프라임식 등 외에도 또 많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뉴턴식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만들어지면서 카세그랭식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점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망원경들은 전부 반사 망원경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주경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망원경은 이제 팔로마산에 있는 헤일 망원경입니다. 1948년에 이제 건설이 됐고요. 20세기를 주름 잡던 유명한 망원경입니다. 이 헤일 망원경은 이 밑에 이제 주경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그리고 이 위쪽이 이제 앞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것을 망원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동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바루 망원경입니다. 주경이 이제 8.3m가 되는 큰 이제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렌즈에 이제 거울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보이죠? 이것이 거울면이 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반사 굴절 망원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사 굴절 망원경은 이 뒷면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앞면에도 이 보정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수하게 만든 보정판인데 이 반사 망원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비스듬하게 오는 빛에 대해서 이제 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판을 붙인 것이 반사 굴절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자, 반사 굴절 망원경은 이 뒷면에 이제 주경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정판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렌즈와 거울을 모두 사용하여 만든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장점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 굴절 망원경은 초점 방식이 슈미트식과 막스토프식, 해밀턴식, 베이크 슈미트식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슈미트식을 예를 들면은 주경이 있고 그 앞에 보정판을 붙였는데 이 보정판이 이제 두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오는 빛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보정판의 모양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스토프식은 이제 이 보정판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초점 방식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슈미트식이 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은 주경에 따라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가대에 따라 망원경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대에 따라서 크게 경희대식과 적도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대는 경통을 지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식과 적도의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희대식은 안정감이 있고 방위각과 이제 이 고도로서 조정을 해서 전체를 관측하게 됩니다. 근데 적도의식은 여기 무게추가 달렸어요. 그리고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죠.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망원경이 이제 북극성을 방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게 자전을 할 때 망원경이 시간에 따라 이제 천체들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동해 갈 때 이 북극성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추적을 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희대식은 그것을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경희대식은 안정감이 있고 적도의식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어 방식은 이제 간단한 데 비해서 적도의식이 경희대식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적도의식 가대를 보면 특징이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한 회전축을 가진 가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도는 이제 망원경에 쓰이고 위성 안테나나 천체 카메라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장점은 일정한 속도로 축을 따라 움직이면서 일중 운동을 하는 천체에 대해서 고정해서 따라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식의 이제 장점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단점은 이제 적도의식 가대가 할 수 있는 지구 회전축에 따라 이제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서 천체를 따라가도록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체망원경의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체망원경의 성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천체망원경의 장단점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서 망원경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망원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차입니다. 수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색수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색수차는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렌즈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렌즈의 경우에 나른한 빛이 이렇게 입사하고 있을 때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고 굴절률이 작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고 굴절률이 큽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빛이 꺾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에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색수차라고 부릅니다. 이 색수차는 굴절식 망원경에만 있습니다. 반사식 망원경에는 거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숫자로 구면수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른한 빛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렌즈에 특히 반사됐을 때 상이 이제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역시 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구면수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구면수차는 반사망원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목 거울을 구면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포물면경을 사용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식에도 이것이 이제 이 구면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렌즈면을 비구면으로 만들면 해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로 코마 숫자가 있는데 이 렌즈의 중앙에서 비게 들어오는 이런 빛에 대해서 이 수차가 역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코마 수차는 이제 굴절식 망원경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반사식 망원경에는 이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포물면경을 사용하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굴절식 망원경에서는 이제 비구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코마 수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사식의 경우는 이제 이 비구면 포물 변경을 사용함으로써 이 코마 숫자가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은 이제 초점에서 중심축에서 멀어질수록 이 상이 좀 더 많이 코마 숫자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망원경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굴절식 망원경은 분해능이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사식 망원경은 상이 밝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경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사식 망원경은 그런 상이 밝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절식 망원경은 그 반대로 이제 상이 어둡죠. 크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렌즈가 휘어지니까요. 그 대신 이제 반사식 망원경은 이 코마 숫자가 크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이나 이런 빛에 대해서는 상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좀 나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식 망원경은 특히 19세기까지 이제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하는 위치 천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사식 망원경은 어두운 천체들을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론이나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대부분의 큰 망원경들이 반사식 망원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체 관측의 정밀도가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 히파르코스가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관측을 했을 때는 그 오차가 4분 정도였습니다. 티코 브라이가 유관 관측을 했지만 이제 정밀한 평면 4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속으로 만든 관측 도구를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 오차를 1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이는 유관 관측을 하던 시절에 가장 뛰어난 관측자였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이제 등장하면서 17세기에 플램스티드가 사용했던 이 망원경은 여기다 청미척을 부착해서 10촉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브래들리는 이제 광형차 현상을 발견했던 브래들리는 2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주 시자를 관측을 했던 이제 페셀은 이제 0.2촉까지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사진 기술이 관측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확대를 해서 컴퍼스 등으로 정밀 계측을 하면 0.1초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장초점 망원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진 관측과 병행을 하면서 0.002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 관측은 때로는 매우 어두운 천체를 관측해야 하므로 배경 하늘이 어둡고 대기는 맑고 요동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천문대는 대기 오염과 도시의 불빛을 피해서 상공의 공기가 건조하고 또 흐린 날의 수가 적으며 대기 현상에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시상이 좋은 높은 산꼭대기에 건설됩니다. 천문대의 전체 망원경은 회전할 수 있는 전용 도만의 장치가 됩니다. 또 여기에는 이 천문대 안에는 이제 사진 장치나 광전 장치, 분광 장치,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은 안정된 가대 위에 설치되어서 흔들림이 없고 관측이 진행되는 동안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합니다. 세 개의 천문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대의 순서는 유럽의 천문대, 미국의 천문대, 한국의 천문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천문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때는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관측을 바탕으로 천체 운행의 법칙을 역학적으로 연구하고자 유럽에서는 천문대가 활발하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원양항해 융성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항해술의 발달을 위해 천체 관측과 항해력의 편찬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1637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천문대가 설립됐고, 파리에는 1672년에, 그리고 영국에는 1675년에 그리니치 천문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포츠담, 함부르크, 카르슈바르실드 등의 천문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풀코보, 모스크바, 크림 천문대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천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천문대는 초기에는 유럽에 뒤쳐져 있었으나 국가의 경제력 증가에 힘입어서 19세기 말부터 대형 망원경을 설비한 천문대를 계속 건설하고 유럽의 우수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천체 물리학의 탄생과 더불어 우주 연구의 첨단적인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서부 산악지대는 날씨가 쾌청하고 공기가 맑아서 천체 관측에 가장 알맞아서 윌슨산, 팔로마산, 맥도날드, 키트피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대가 몰려 있습니다. 윌슨산 천문대는 헤일이 1904년에 창설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큰 252cm 반사망원경을 설치하여 20세기 천문 관측을 선도하였습니다. 1948년에는 팔로마산에 500cm 반사망원경을 건설하면서 항성 스펙트럼 연구나 성운, 우주 연구 등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천문대는 1974년에 국립천문대가 설립되면서 1978년에 소백산 천문대, 그리고 1996년에는 보현산 천문대가 세워졌습니다. 보현산 천문대에는 구경 1.8m짜리 도형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계획에 참여를 하면서 2025년에는 구경 25m짜리 거대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